힘을 들인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은 내면의 인도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창조를 실현할 바해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답답할 때 어떻게 해답을 얻으시나요? 또는 관계성에서 계속 어긋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시나요? 내면의 신성에게 또는 보물창고에서 해답을 얻는다면 삶은 평안하겠지요. 오늘은 내면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면에서 신성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살던 습관, 생각하는 패턴대로 익숙하게 바라보려는 태도가 신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질문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감정에 대한 진실입니다. 진실한 상태, 그것은 곧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야 질문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신성에게 질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고 관찰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나의 감정에 대한 진실을 관찰하셨다면 바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관찰하는 방법은 관찰일기 쓰는 방법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과 실제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도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그거 알아 라고 합니다. 써보라든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 쓸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보아서 안다, 들어서 안다, 경험해서 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해서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서 아는 사람과 들어서 아는 사람과 확실히 다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있음을 인정할 때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온 것은 없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님 감정 상태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불안해 보이는 일이 눈앞에 자꾸 펼쳐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내 주차 자리는 항상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차 장소는 나타납니다. 하나의 마음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차를 첫 번째 라인에 할까, 두 번째 라인에 할까, 모서리 기둥 옆에다 할까,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차해야겠어. 그것 하나입니다. 최초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기에 감정은 살피지 않고 말을 했을 때 이미 한번 가공된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질문할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고 하듯이 그냥 모르는 걸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지도 않고 3살짜리처럼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 집을 달라. 내면의 신성은 주종 관계가 아닌 일치되는, 합일이 되는 동등한 관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끼리 소통이 되기까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을 들이고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걸로 만족하자라고 결정합니다. 소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실이며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질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승이 없었으므로 어디 질문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나도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며 질문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면 스승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재래시장을 걷던 중 은혜에 대한 답이 옵니다.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미리 알아서 무엇이 필요할지 내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야? 내가 이걸 언제 궁금하다고 했었지? 집에 와서 수첩을 보았습니다. 2달 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 중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 같은 것이 만져지고 느껴집니다. 눈을 뜨고 엄지와 검지를 확인합니다. 낚싯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엄지와 검지를 문지르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던 낚싯줄 같은 그것은 뭐야? 질문을 해놓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은줄이다. 은줄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그 은줄을 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은줄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은줄을 잡고 지구 아래로, 지구 위로, 지구 중심으로 갈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나의 에너지 범위도 내가 정할 수 있었으며 줄이고 늘리고도 가능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에너지를 수용할지 안 할 건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첩의 왼쪽에는 날짜와 질문을 적었습니다. 오른쪽은 비워놓았다가 답이 오면 날짜를 쓰고 답의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한 날짜와 답이 오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개월 뒤에 답이 왔습니다. 그 뒤 점차 한 달 뒤, 열흘 뒤, 5일 뒤, 그리고는 10분 뒤, 그리고 묻자 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제 소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고 답이 오기까지 왜 시간이 걸렸을까요? 긴밀하게 소통해 본 적이 없으므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성도 내게 어떻게 설명해야 잘 알아듣는지 고민하나 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 서로 시간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첩을 준비하고 처음 질문을 시작했을 때 현실에서 실행되기까지는 6배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이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6년 뒤에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3년 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18년 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2007년 제가 내면에 소통하는 초기 과정의 경우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했다면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도를 갖습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목격자 또는 관찰자가 되어 바라봅니다. 이는 삶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든 답은 옵니다. 가족을 통하여 해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하여 해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접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또는 책을 통하여 해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 놓은 것에 대한 해답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에게만 들립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알 수 있게 신성은 답을 줍니다. 답이 올까 안 올까 지레 짐작하거나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 몫이 아닙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의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성의 안내가 없다가 이제 시작된다면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겠지요. 변화가 시작되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장된 기억대로 살아오면서 익숙해서 편하다 또는 예측되는 삶이어서 좋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불편함과 익숙함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명절을 지내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다툼 없이 조용히 헤어진 부분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다툼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익숙한 상태로 패턴화되어 있다면 다투지 않은 상태는 익숙하지 않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불안 또는 끊임없이 질투의 대상이 있어야 익숙해서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태인가 보다는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상태일 때 그것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긍정이라면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또 익숙한 상태인데 부정이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부정이 익숙한 세상이라면 다시 나의 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을 섬세하게 질문해보고 하나하나 선명해지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은 당신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를 실현할 바해입니다.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